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어그로를 끌다 보니까 이번에도 클릭하면서 야 80살 사는 강남 사는 걔가 씨발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클릭한 분들이 있을 건데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닌겐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을 왜 개에 비유를 했냐면 그 강남 쪽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흔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자녀들한테 정관수술을 시킨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기사 보신 분들은 옛날에 좀 약간 나름 좀 이게 센세이셔널 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긴 있을 건데 실제로 뭐 강남에 있는 뭐 비뇨기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뭐 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뜸하게 한 번씩 간간히 문의가 들어오는데 문의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진 이제 의사들은 돌려보낸다고 해요. 이거 어머님 이거 안 됩니다. 좆됩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는데 그게 왜 좆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정관수술 자체는 그 수술 과정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묶고 푼다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20분, 30분이면 되는 그런 수술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애를 한 2명씩 낳고 이제 더 이상 애 생각이 없다 싶으면 와이프들이 진짜 강하게 정관수술 요구를 하거든요. 약간 이 불안한 거지. 남자의 특성들을 알잖아. 나이가 들면 여자들도 이거 알기 때문에 어쩌다가 만회하느라도 혹시라도 이 새끼가 밖에 나가가지고 배달한 자식을 싸주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여자들은 좀 많아. 그래서 보통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잖아. 그럼 전부 다 샷다운 내린단 말이야. 그럼 남편 보고 그 정관수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친구도 결국에는 그 어쩔 수 없이 했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발기가 할 때 뭐 통증이 뭐 온다거나 이렇게 그런 뭔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한 친구도 이제 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와이프가 정관수술을 하라고 누구도 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는 정작 정관수술 하는 애는 야 씨 이거 절대로 하지 마 좆된다고 이러면서 막 존나 겁을 줬지 친구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했어. 와이프 못 이긴다니까 했는데 정관소들이 이게 일단 이게 좀 약간 좀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의외로 그런 뭔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 중엔 발기부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갖고 전체 정관수술 중에서 이렇게 뭐 제법 많다는 게 몇 프로인지 내가 옛날에 봐서 기억나는데 뭐 여튼간 한 10% 정도 내외로는 전부 다 그런 뭔가 고통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호소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여튼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수술인데 이거를 묶었다가 풀어도 그래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묶었다가 풀었을 때 다시 또 임신이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에 있는 비뇨기과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80%래. 80% 이상은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야 80%면 20% 아니야. 이 씨발 이거 헤르페스 아니야. 이거 진짜 20%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짧게 풀었을 때 이게 80%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관수술 같은 경우도 묶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이게 5년 안에 풀었다. 그러면 좀 괜찮대. 5년 안에 풀면 괜찮은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5년이 아니라 뭐 10년 혹은 이제 15년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불임 확률이 똑같이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애 같은 경우는 한번 묶어놓으면 이게 거의 뭐 10년, 20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세를 아예 낳을 수도 없는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보통은 돌려보내는데 생각 있는 의사라면 돌려보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소설을 한 사례가 몇 개는 있는가 봐.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는가 봐. 근데 그 아줌마 이렇게 정관수 아들을 중성화 소설시킨 그 아줌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뭐든지 그렇거든. 아주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요만큼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그 아줌마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 얌전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깡년이라는 거야. 깡년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경상도에서는 약간 이런 말 쓰거든요. 노는 애들 깡년이란 말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걱정되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강남이란 동네의 특성상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자체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강남에는 이 결혼을 하더라도 약간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재산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잖아. 그래서 강남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태북, 태남 이렇게 해갖고 테헤란로 기준으로 이제 위에 올라가면 오리지널 부자들 뭐 청담 뭐 이렇게 한남동 그래서 동네도 한남이 뭐냐 이씨. 그런 데서 이게 오리지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 뭐 몇백억씩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결혼 같은 거 하더라도 매칭 같은 거 하더라도
기본 뭐 60억 있는 사람 있으면 똑같이 60억 이상인 사람께 매칭을 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이 끼리끼리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가 아무것도 몰라고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이게 딱 해서 신분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빈번하게 좀 일어나 옛날 지금보다는 좀 빈번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래 남자들도 또 야가지고 이런 것들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추세가 왜 점점 없어지냐 하면 과거에 그런 판례를 봤을 때 좋게 풀린 적이 많이는 없었으니까 좋게 풀린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결혼이라는 게 이게 요새는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여자 편을 되게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 요거는 약간 노터치하는 개념이었거든.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는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들도 터치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결혼하기 전에 뭐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막 남자가 집에 돈이 많아. 그래서 이것저것 증여 많이 해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받더라도 근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 이 10년 이상 이렇게 살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에도 이 와이프가 관여를 했다. 이것들 유지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 뭐 와이프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떻게 뭐 뭐라도 했겠지. 뭐 또 이게 관리비라도 좀 내주고 이랬으면 이거에 형성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딱 절반 떼가는 건 아니고 쫄지 마 쫄지 마. 얼마나 돈이 많네.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상당 부분 있잖아. 뭐 그게 몇십 프로라도 그거를 떼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강남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잖아. 거기에 대한 몇십 프로를 떼간다 해도 그게 얼마나 분통 터질 거야. 맞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자는 또 그렇게 말하겠죠. 여자는 우린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이 사랑과 꽃뱀과 족뱀 이 간격이 뭐라고 이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랑이라 말하면 일단 무조건 사랑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안 그래도 아들내미가 공부밖에 못하고 강남에도 분명히 찐따가 있거든. 강남 찐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봐도 자기 아들 찐따인데 옆에 여자친구라고 있는데 아무리 여자친구 사진을 봐도 아들 찐따니까 여자친구 사귀다 자랑했을 거 아니야. 근데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깡년 같은데 이러면 엄마 입장에는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 근데도 이렇게 시키는 거 보면 뭐 돈이 집이 엄청 많다.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전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이게 정상적인 배필을 들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남자는 다 한 번씩 느껴봤을 거야. 그 빌어먹을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이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게 머리로 난다. 야 머리로는 야 안에 발사면 좆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도 느꼈지. 와,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구나. 이런 거, 나도 이런 거, 아이씨. 이런 거 느꼈는데, 그나마 나이가 이렇게 좀 들잖아. 나이가 들고 뭐 책임감이 있으면 뭐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 단계가 되면 그런 것들이면 상관없고 뭐 나이가 들어가면 또 저처럼 이게 나이가 이게 30 넘어가 그러면 남자들이 이게 속에 능구렁이 한 2마리씩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는데 애들 때는 진짜 좆도 없단 말이야. 애들 때 뭘 알겠어. 그냥 다 믿어 애들. 그래서 오빠 오늘 안전한 날이야. 들어와 이러면 진짜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여자가 오빠 괜찮아 이러면 그 진짜 흥분되거든. 그게 진짜 그 느낀 사람 다 알 건데 어떤 말 하는 건지 그게 진짜 흥분되고 그런 뭐라 할까 말추적인 그 느낌이 있거든. 그래 이걸 이겨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갑자기 또 이거 왜 이래 이거 또 잠깐만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걱정 때문에 엄마는 그 정관수술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이건 여담이지만 제 주변에 어떤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형이야. 내가 한 20살 때쯤 알았던 30살. 지금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소위 말하는 포식자였거든요. 진짜 포식자였어. 그 형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 가수 중에서 듀크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제 김지훈 씨랑 옆에 남자 이름 뭐였지? 김성민이었냐 이성민인가인데 그 옆에 래퍼한 애랑 진짜 닮았단 말이야 남자가. 그래서 뭔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완전 포식자 다 후리고 다니는데 근데 그 형은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그 당시에도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혼 있잖아. 근데 굳이 비혼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 그 당시엔 그런 말도 없었고 그래서 뭐
뭐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살다 그냥 논팽처럼 살다 뒤질란데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에 초연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정관수술을 했거든요. 정관수술을 한 거야. 정관수술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어차피 나는 이제 할 생각이 없으니까 했는데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 형이 이게 생긴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잘생겼는데 또 돈도 많아. 돈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카페 같은 것도 몇 개 있고 그리고 자기 집도 따로 있고 그래서 원래 집에 좀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 한 번씩 여자들이 간간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빠 나 임신했어 이 연락이 온대. 그러면 자기는 그 얘기 들으면 바로 그런데 진짜? 진짜? 아 그래 오빠가 책임져야지. 오빠 내일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산부인과 가자. 약간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 형은.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될 수가 없잖아 그게. 그렇게 해서 이게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한쪽 얘기만 들으면 모든 게 다 그래요. 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양쪽 얘기를 듣다 보면 그쪽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이 보통 별의 별 족같은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다양한 그런 삶의 라이프나 방식들이 이렇게 파생돼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제 강남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가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나중에 풀었을 때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의했던 그런 중성화 소수로 강의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나름 좀 이게 요만큼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콘돔 아무리 해라 이게 초박형 해라 뭐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그런 거 0.01 이런 거 하도 그래도 이게 한 번씩 터지거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